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다 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마주하게 되죠. 내가 사인한 근로계약서도 있고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취업 규칙도 있고요. 또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 협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규칙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한다면 대체 뭘 따라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복잡한 직장 내 규칙의 세계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계약서에는 분명히 매년 보너스를 준다고 적혀 있는데 어느 날 회사가 취업 규칙을 쓱 바꾸더니 이제 보너스는 기본급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안 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겠죠. 과연 내 계약서가 이길까요? 아니면 회사의 새로운 규칙이 이길까요? 바로 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첫째, 규칙들 사이에도 힘의 순서, 즉 서열이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둘째, 회사 규칙이 내 개인 계약을 무시할 수 있는지. 셋째, 규칙끼리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넷째, 이 규칙들이 과연 누구에게까지 적용되는 건지.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바뀐 중요한 법 해석까지 깔끔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직장 내 규칙의 서열, 다시 말해 힘의 순서를 이해하는 건데요. 모든 규칙이 동등한 힘을 갖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상하 관계, 즉 짬이 존재하거든요. 여기 이 피라미드를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규칙들의 서열입니다. 맨 꼭대기, 최상위에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이 있고요. 그 아래로 노동조합과 회사가 맺는 단체 협약, 그 다음이 회사가 정하는 취업 규칙, 그리고 가장 아래에 우리 각자가 회사와 맺는 근로 계약이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상위 규칙이 하위 규칙보다 무조건 우선한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걸 이기는 거죠. 예를 들어 내 근로 계약서에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조항은 그냥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했던 거 아까 그 보너스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내 계약서에 명시된 보너스를 회사가 규칙 하나 바꿨다고 해서 없앨 수 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원래 이 회사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모두에 기본급에 더해서 연 400%의 상여금을 준다고 명시해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서 이 상여금을 아예 기본급에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월급 총액은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상여금이라는 항목 자체가 사라진 거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한 직원이 나는 이 변경에 동의 못합니다. 내 원래 계약서대로 보너스 주세요. 라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한 서명을 거부한 거죠. 자,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회사는 이 직원에게 기존 보너스를 줘야 할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회사가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예를 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취업 규칙을 바꿨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아니, 내 동의도 없이 내 계약 조건이 바뀌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법이 취업 규칙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입니다. 법은 취업 규칙을 단순히 회사 규칙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전 직원에게 통일된 근로 조건을 적용하기 위한 집단적인 약속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집단적인 약속을 바꿀 때 한 명 한 명의 동의를 다 받는 것보다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같은 집단적인 동의를 얻었다면 그걸로 유효하다고 보는 거죠. 특히 이 보너스 조항이 나하고만 특별하게 맺은 조건이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적용되던 회사 정책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의 반대보다는 집단의 결정에 무게를 실어준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또 다른 골치 아픈 상황을 한번 볼까요? 바로 규칙과 규칙이 서로 싸울 때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봤던 서열에서 2위인 단체 협약과 3위인 취업 규칙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좀 이상하죠? 노조와 회사가 합의한 단체 협약에 따르면 가장 무거운 징계는 해임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만든 취업 규칙에는 해임보다 한 단계 더 무거운 파면이라는 징계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회사가 어떤 직원을 파면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일반적 구속력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노조의 대표성,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어떤 회사의 한 직군 근로자가 100명인데 그중 51명, 즉 과반수가 노조에 가입했다면 그 노조가 맺은 단체 협약은 노조원이 아닌 나머지 49명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아주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 노조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단체 협약이 우선이죠. 파면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나는 노조원은 아니지만 우리 노조가 과반수를 넘어서 일반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단체 협약의 보호를 받습니다. 파면 안 돼요.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비조합원이고 노조의 힘이 약해서 과반이 안 된다. 즉, 일반적 구속력이 없다면 바로 그때는 취업규칙이 적용돼서 파면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결국 노조의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가르는 거죠.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이 복잡한 노동법과 여러 규칙들은 대체 누구한테 적용되는 걸까요? 당연히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의외의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가족끼리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이거 정말 궁금해 하시거든요. 아내나 남편 혹은 자녀가 같이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는데 이 가족들도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로 인정받아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요. 첫째, 당연히 사장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월급을 받아야 하고요. 둘째, 이게 정말 핵심인데 같이 사는 가족 말고 다른 직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이 전부 동거하는 가족분이라면 아쉽게도 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한테 월급 주는 회사가 어디냐? 즉, 내 고용주가 누구냐는 거죠. 만약 내가 한국 본사 소속으로 해외 지사에 파견 근무를 나간 거라면 나는 한국 회사 직원이니까 한국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애초에 해외에 있는 법인과 직접 계약해서 현지 채용된 거라면 그 나라 법을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주제입니다. 법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석이 바뀌고 발전하죠. 특히 최근에 우리 월급 그리고 퇴직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아주 중요한 법 해석이 두 가지나 바뀌었는데요. 이건 정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네트제, 즉 세후 월급 계약입니다. 세금이랑 4대 보험료는 회사가 다 내줄 테니 당신은 통장에 찍히는 돈만 신경 쓰세요 하는 계약이죠. 예전에는 회사가 대신 내주는 이 세금을 근로자의 임금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2023년부터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회사가 내주는 세금과 보험료도 내 총 임금의 일부로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내 퇴직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퇴직금은 보통 마지막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그 임금에 회사가 내주던 세금까지 포함되니까 계산 기준액 자체가 커지는 거죠. 두 번째는 보상휴가제에 관한 겁니다.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했을 때 수당 대신 휴가로 받는 제도죠. 이것도 퇴직금 계산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작년에 못 쓰고 2월 된 휴가에 대한 수당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퇴사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내가 실제로 얼마나 연장 근로를 했는지 그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뀐 거죠. 오늘 우리가 본 이 모든 복잡한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하면 딱 이렇습니다. 법은 절대로 막히지 않는 고속도로, 단체 협약은 뻥 뚫린 국도, 취업규칙은 신호등이 있는 시내도로, 그리고 내 개인의 근로계약은 우리 동네 골목길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길을 잃지 않고 내 권리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규칙,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중요하죠.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그냥 파일 속에 넣어뒀던 여러분의 근로계약서, 그리고 우리 회사 취업규칙을 한 번쯤은 꼭 찾아서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권리는 당신이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